어느 추운 겨울밤, 나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질 기회가 생겼다. 우리는 다 같이 모여 중학교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웃고 떠들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나와 친구들은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길은 점점 어둡고 을씨년스러워지기 시작했고 나는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다. 이상하게도 발걸음 소리가 한 발자국씩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곧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우리를 멈춰 세웠다. 저기 너희도 들었어?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우리는 분명히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확실히 우리 뒤에서 들려왔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우리를 따라오는 듯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아도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우리는 그저 누군가 집으로 가면서 장난을 치는 거라고 자기 체면을 걸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던 와중 얼마 후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우리를 쫓아오는 듯했다. 놀란 우리는 발걸음을 빠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그때 갑자기 다른 친구가 나지막이 속삭이며 말했다. 우리 슬쩍 달리는 게 없다.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동시에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기 시작하자 그 발자국 소리 또한 귀신같이 빨라졌다. 이제는 거의 우리 곁에 닿을 듯한 거리에 있었다. 정말로 뭔가가 우리를 쫓고 있는 게 분명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갔다. 드디어 우리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 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기이하게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숨을 헐떡이며 멈춰서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날 밤 자신들이 이상한 무언가로부터 탈출했다고 확신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는 인적이 드문 밤길을 걸을 때마다 항상 주변을 경계하게 되었다. 아무리 의지할 수 없다 해도 그때의 소름 돋는 경험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그 발자국 소리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곤 한다. 어쩌면 정말로 그날 우리의 뒤를 쫓아오던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밤길을 언제나 조심하라. 어쩌면 여러분의 뒤에도 두 번째 이야기. 여름 방학 때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시골 마을로 수학여행 아닌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 우리는 마을의 폐가에서 하룻밤을 지낼 것이었다. 방문한 마을은 오래전에 사람들이 떠난 거의 버려진 곳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검은 집이 있었고 주변에서는 저주나 영혼 이야기가 많았다. 저녁이 되면서 긴장감이 돌았고 우리는 검은 집 앞에 도착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나고 녹슨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다. 우리는 넓은 방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집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무시했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겁에 질리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어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니 허물어진 벽 뒤에 작은 문이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제는 영원히 이곳에 남기로 결정했다. 나를 찾으러 온 이들은 이 방에 갇히리라 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갑자기 바람이 일며 문이 닫혔고 우리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날 밤 우리는 멀리 떨어진 민박에서 겨우 잠을 잤고 그 경험을 잊으려 했지만 때때로 밤중에 알 수 없는 소리에 깨어나곤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런 모험을 하지 않기로 했다. 때로는 정말로 모르는 게 더 나은 법이니까.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산골짜기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전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검은 숲으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검은 숲은 이름처럼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이 숲에 얽힌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 이곳에서 한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의 지도자가 기이한 실험을 하다가 실패하여 온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실험 이후 그는 자취를 감추고 그때부터 검은 숲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숲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거나 숲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에 떨었고 점차 그 숲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젊은이들은 그 이야기를 단순한 옛 전설로 치부하며 호기심에 검은 숲으로 들어가 모험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돌아온 한 사람은 매우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그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울에서 온 한 도시 청년이 이 마을에 살러 오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마을의 한적함과 아름다운 자연에 이끌려 이곳으로 오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검은 숲의 이야기를 듣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이야기의 진실이 궁금해졌고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그는 검은 숲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청년은 손전등과 간단한 장비만을 챙겨 홀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평범한 숲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숙이 들어갈수록 이상한 냄새와 함께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마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이상한 도구들과 알 수 없는 기호가 적힌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곳에서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져 소름이 돋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문이 쾅 닫혔고 오두막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청년은 어딘가에서 말을 걸어오는 듯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왜 왔는가? 라는 이 목소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듯 맴돌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곳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낯선 마법 같은 언어로 무언가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오두막 주위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는 자신이 다른 어떤 세계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침 마을 사람들의 공포가 실체화된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에는 검붉은 빛이 어지럽게 도는 가운데 끝없는 숲의 나무들이 서로 몸을 틀고 꿈틀거리며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청년은 자신이 악몽과 같은 환영 속에 갇혀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되는 목소리들이 그의 지나온 삶을 평가하고 그가 저지른 작은 실수들조차 부풀려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허겁지겁 변명을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더욱 기괴하고 환각적인 이미지들이 그를 조여왔습니다. 청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세계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깨어나보니 그는 다시 숲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희미한 빛 속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검은 숲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으며 그를 더 이상 그곳에 두지 않기 위해 도와주었습니다. 청년은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날의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비록 마을을 떠나 더 이상 그 숲에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 검은 숲의 목소리가 남아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그날의 경험을 경계로 살아가며 그 무서운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검은 숲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그 청년이 전해준 경고와 교훈을 덧붙이곤 합니다. 호기심이란 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이제 먼 곳에서도 들리듯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큰 산속 외진 시골 마을에는 금단의 집으로 불리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저택은 수십 년간 비어 있었지만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두커니 서서 열린 문 밖을 응시하다가 용기를 내어 다시 발을 내디뎠다. 폐허가 된 마을 중심에 위치한 소위 금단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예리한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돌아보아도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내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그를 뒤따랐다. 한참을 걷고 나서 그 안에도 불구하고 강현은 알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좁은 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하실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몇 걸음 옮길 때마다
천장에서 거미줄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가 마침내 도달한 곳은 커다란 나무미였다. 낡은 금속 손잡이를 돌리자 새 붙일 마찰음과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지하실의 가장 깊숙한 방에는 낯선 무언가가 있었다. 중앙에 놓인 나무 탁자 위에는 헤드폰이 올려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많은 종이들과 사진들이 널려 있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의 사진이 다수였고 대부분은 웃음을 띤 얼굴로 찍혀 있었다. 그러나 어떤 사진들은 얼굴이 찌그러지거나 눈 부분이 찢겨 있어 소름이 끼쳤다. 그 옆엔 날짜가 적힌 작은 수첩이 있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들이 날 부른다. 나는 문구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강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탁자를 떠나려고 했으나 방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급히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방 안에는 그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강현은 그 길로 저택을 벗어나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귀에는 여전히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 집에 돌아와도 여전히 그 소리는 그의 잠을 방해했고 그는 마침내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그 소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강현은 도시를 떠났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은 어렴풋한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그 지하실은 결국 폐쇄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금단의 집 근처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 소리가 실제로 무엇인지 아는 자는 단 한 명, 강현뿐이다. 이 이야기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존하는 인물이나 장소와 관련이 없습니다.